안녕하세요. 가을이 다가왔네요. 이런 날씨에는 여기 사연 채널을 들으며 산책하면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팬이었던 입장에서도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마음이 슬프더라도 응원과 위로를 받으며 나오면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는 8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어릴 적부터 별다른 힘든 일 없이 자라왔어요.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아졌던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신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와 엄마를 편하게 두고 가시기 위해 회사를 정리하시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지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연애나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낸 한 나날에요. 그러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멍해져 있더라고요. 주름이 제법 드러난 노처녀가 되어 있었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서인지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금방 오더군요.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살아봤자 건강이 약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며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워라밸을 지켜가며 지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제 나이 30 중반이 되자 인연이 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이는 크게 사업을 하는 오너였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과 자매결연해 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하며 자신과 만나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 관심을 주는 남자가 처음이었으니 저도 마음에 쉽게 열었어요. 인물도 좋은데 능력까지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반 동안 20대 못지않은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했고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의 모든 게 마음에 든다며 허락을 하셨는데 예비 씨 어머니는 제가 평범한 회사원 일하는 것 때문에 탐탁지 않게 보셨습니다. 내 아들이 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회사의 수장인데 아가씨처럼 평범한 여자를 아내로 터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원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여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차에 사는 법이거든. 제하면 소위 화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어머니와 당신처럼 꾸준히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거라네. 그래서 몸을 조심하라고 말이야. 알겠소. 시험도 많이 보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말이야. 게다가 당신이 나를 항상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 배기인 듯 싶어. 어쨌든 오늘도 잘 먹겠어. 친정아버지는 6개월 만에 회사 매출을 20% 늘려 성공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부부는 성공의 길을 찾지 못했어요. 하늘을 보려면 별을 따야 한다는데 바쁜 남편은 항상 피곤해서 아이를 낳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업무를 줄이고 가정을 이루자고 제안했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 아이 가질 생각 없다고 하더랍니다. 결혼 2년 차인데도 카페 사업에만 집착해 제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남편은 변화하지 않고 나만 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조의 일에만 신경 쓰며 지내왔어. 남편의 사업은 성공해 가고 있지만 혼자로는 더디게 가는 걸 깨달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었어요. 장인어른이 남긴 유산이 50억 정도 된다고 했지? 그 돈을 투자해보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어. 아버지가 말했더니 20억은 물들어 오는 때라고 하더라. 그래서 곧은 사업 확장을 하면 나중에 2배로 돌려줄 거라고도 했어. 하지만 나는 20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또한 아버지가 힘들게 버딘 돈을 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지. 엄마의 노후를 위해 그 돈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거절했어. 고마워. 그리고 나와 당신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저는 완벽한 가정을 꾸려 아들과 딸을 낳고 잘 키워나가려는데 하지만 실망스럽다. 실망한 남편은 나를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갔고 밤에도 내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화가 나더군요. 이해하고 잠시 내버려 두기로 했는데 그 일화는 해결되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다른 결혼한 사람들과 다른데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며 돈을 발벗고 살 생각이 없는데 상황은 계속 달라지지 않아. 지금 제 회사가 성장세를 타고 있는데 정체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당신한테 손 내미는 거고 어쨌든 아직도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도 엄마 돈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야. 당신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남편은 계속 투자해달라며 자꾸 긁어대더군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아, 이기적이고 지독한 사람. 그래도 참았어. 그 후로 황천길을 가기 위해 머리에 뿔을 찍어 다녀라 말했어. 당신의 말 다 들었으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냐. 가라. 돈 없는 나니까 돈 좀 있는 집안일에서 기대했는데 돈 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내 앞에선 상처받을 일이 없다. 저는 화가의 머리까지 치솟아서 분노를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날 우리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들렸어. 당신, 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잘못 알았나 봐. 내가 미친 거잖아?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할 리가 있나? 돈 없는 여자면 어린 예쁜 애 중 하나와 결혼하겠지. 이젠 보니까 당신 자신에 대한 너무 심각한 자부심이다. 나는 정말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당신이 그냥 자존심에 몰두한 사람인 줄 알았어. 게다가 너무 착각물이 너무 많다. 당신, 진심이라면 어땠어?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야? 그동안 돈을 원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어떻게 참았나? 분노가 어지러워져 헛웃음이 터져나오더니 나도 몰라라 고해볼래. 난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남편의 은밀한 진실을 알고 나니 목도리가 되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각방을 잠금시키고 서로 하는데 폭력적인 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말싸움을 했다. 그러다 서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을 맞추기조차 싫어졌어.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그래도 이런 남자와 평생 살 수 있느냐? 이호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해서 이혼서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건넸다. 그는 아무런 이혼 비용도 주지 않았다. 각자의 재산을 챙겨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끝까지 계산적인 행동을 일삼아 준 저는 돈이 없어서 아쉬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돈을 받고 싶지도 않아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에 도착하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웃으며 전화를 받았죠. 엄마, 이 시간에 어떻게 됐어? 밥은 먹었어? 시절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병원에 입원했어? 무슨 이유가 아프냐고 물어본다면 대장암 3기라고 해서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전 소식을 미안해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말하자 법정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그러냐? 장모님 말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여보, 엄마가 암이래. 대장암 3기라고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고? 일단 병원에 가보자. 빨리 일어나. 그는 이혼을 하러 온 것을 깜빡했는지 혼란스럽게 쓰러진 저를 부축하고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속을 해서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은 엄마를 보게 되었고 저는 오열하며 엄마를 향해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암이람이 그동안 몸관리 차례 왔잖아. 그러게 말이다. 갑자기 폐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던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지. 많이 놀랍구나,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하다. 미아바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마저도 그렇게 되면 희정이 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마는 아픈 것보다 네가 걱정이야? 그러자 남편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은 반드시 쾌차하실 겁니다. 그리고 희정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하이구,
우리 신서방이 이렇게 믿음직한 말을 해주니 힘이 나. 내 코. 막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엄마와 걱정이 대화를 나누고 링거를 맞으시면 깊은 잠에 빠졌고 저와 남편은 잠시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신, 아까 무슨 말이야?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우리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간 거이 졌어? 여보, 내가 미안해. 어리석어.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모두 맞았어. 그리고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런 걸 보면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여호,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회사고 뭐고 다 뒷전으로 하고 장모님 곁에서 간병하도록 할게. 언제는 나랑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두 갑자기 마음이 변화가 생긴 거야? 희성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할게. 내가 상처 준 말들은 모두 잊어줘. 그리고 지금은 우리보다 장모님만 생각하자. 완치가 되시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그래? 고마워. 지난 날은 다 잊자.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나도 당신이랑 연하려고 법원 앞에 갔을 때 후회 많이 했거든.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봐. 우리가 서로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니 말이야. 이제 우리 사이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여보, 사랑해.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서류를 찢어버리고 친정엄마의 대장암부터 빨리 낫도록 뽑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말한 그대로 회사 일을 제쳐두고 매일 같이 병원에 나와 엄마 곁에서 손발이 되어 드렸어요. 수술 후 아프고 지친 엄마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려고 손에 꼭 잡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했답니다. 엄마는 아들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남편이 아들 노릇을 해주니 너무든 균하다며 병이 곧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쉴 새 없이 하셨어요. 그이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올 때도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닦아주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야 진짜 내 남자의 성품을 깨달았어요. 괜히 했다가 후회할 뻔했다고 되새김질을 했죠. 사위 여보,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거야? 회사가 문제가 있어. 나에게는 장모님이 더 중요해. 사위도 자식이지만 도리에 맞게 해야 해. 내가 괜찮으니 너 걱정 마.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 안심돼. 당연한 걸 가지고 감동했어? 배고프겠다. 밥 먹고 오겠어? 나는 입맛이 없어서 여기 있을게. 여보, 엄마가 나으신 후에 부탁할게. 우선은 회사 확장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부탁할 거야. 알았어. 요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게 좋을까 싶어.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사이가 깨질 뻔했잖아. 그런 상황이 다시 오길 원치 않아. 당연히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내 소원인 회사를 큰 건물에 옮기는 거 맞지? 내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 나중에 엄마가 나으신 후에 말해줄게. 그런다면 알지? 고마워. 성공하면 우리 장모님과 함께 살 거야. 너 진짜 천사 같아. 몇 번을 말했더라고. 밥 먹고 오고 휴게실에서 좀 쉬고. 남편은 이제 오려고 하는데 시작할까? 여러 번 감동을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항암 치료를 2번 받으신 엄마께서는 많이 힘들어 하시며 버티고 계셨어요. 물도 3리터를 마시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사투를 벌이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3차 항암 치료는 시간을 조금 두고 한다고 하셔서 잠시 외출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체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숲이 우거진 공원을 찾아 산책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 한 침대에 누워 손을 잡고 함께 잠도 잔다며 그동안의 남편은 엄마를 위해 먹을 음식을 찾아와 직접 먹여드렸대요. 우리 제발 너무 말랐어요. 다음 항암 치료도 잘 버티셔야 해요. 신랑이 나의 손을 잡고 비닐 의사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고 싶다. 정말 좋아요. 또한 이 노인이 끝나면 달 걱정 좀 하지 마 두고 여유로운 흡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 그런 말 마세요. 제 자식들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내뱉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은 제 집에 있는 그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항암 치료가 너무 어려워 쇼근 올 때도 있다 하세요. 요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느님, 장모님을 내고 싶지 않다 유혹하며 빌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남편의 말에 감동하여 크게 울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모처럼 회사에 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집에 남아있으니 일을 잘하고 있고 주차장까지 돌봐주며 떠났어요. 제게 없을 때 장모님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엄마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장모님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매 시간마다 카톡으로 상태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자기, 진심으로 고마워. 사랑해. 나도 더 사랑해. 그 후 며칠 후 남편은 회사에 다시 가게 되었고 나는 엄마와 둘이 남게 되었어요. 엄마가 말을 잘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남편의 사업 투자 이야기를 올려주기로 했어요. 빨리 그 일을 위한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사위는 잘 해주셨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자 너도 잘 짚어 넘어가려면 좋아. 그러고 나면 엄마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데 당신 남편은 최고야. 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모두 착하고 예쁘고 재있고 나도 그랬었나. 나한테 그런 힘이 있는 건가? 저기, 엄마. 그렇게 착한데 고운 사람에게 투자 좀 해보려 한다. 투자는 그런 걸 받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긴 한데 신서방이 회사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한다더라. 고인을 상관없어 하는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치을 걱정이 걱정 없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돈이 없나 봐. 그 정도 투자도 못하기 할까 봐. 또한 더 나아졌다. 아니, 엄마가 회복될 보장도 없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잖아.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내가 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네 아버지 유산은 다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알아서 써라. 엄마는 마음을 비워주셨다며 돈을 준다고 하셨대. 그래서 당장 은행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왜 그리 급해? 나렴서 말릴 없nin가 우리 신 서방 회사에 가 보자고 하시더라. 나 오늘 저녁 느낌이 올 것 같다고 카톡이 왔었어. 저녁 도시락을 싸면 좋겠어? 그 생각 좋아. 장모가 고운 덕분에 불편하지 않게 투병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대답해야 해. 그면 같이 준비해볼까? 엄마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 지혜 반찬을 만들었어. 소막 엄마 솜씨 따라갈 없었지만 정성 가득히 만들었어. 엄마는 남편 입맛을 잘 알고 있어. 정말 따다 도시락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락을 완성했어. 서두르다가 우리는 도시락을 들고 택시에 올라탔다. 남편의 회사를 향해 출발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회사에 도착했다. 그러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금 늦은 것 같았다. 신부가 함께 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우리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나 싶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엄마가 내 어깨를 톡 쳐주며 조용히 말했다. 거기서 뭔 소리 난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창고 쪽에서 뭔가 들린 것 같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들었고 그 중에는 내 남편의 목소리와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말려주며 이제 나가자고 말했다. 직원들 중 누구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더만.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때 엄마는 처음에는 신함장이 한다 그러며 정보해주세요. 등에 들어가 뽑아주자고 하니 조용히 조금 더 들어보자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남녀의 연애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엄마 처음에 맞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미래를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나를 백년 만년 상대로 만들 거야?
오빠 반 오라가 빨리 되고 싶다고. 미안해. 자기야,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오늘은 할 수 없어. 자기야, 뭐 때문에? 아,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동기 저기까지 갈아주면서 간병을 하는 거야? 무려 55억? 오, 그럼 똥 기저귀 갈아줄 만하네. 그렇지. 야, 그래서 내가 요즘 착한 남자 연기를 하고 있잖아. 마누라 년도 지금 거의 다 넘어와서 투자를 해준다고 했다니까 진작에 착한 남편 연기를 할 거예요. 그래, 따니까 얼마나 멍청한데? 내가 하는 행동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어? 아마도 지금도 나를 천사라고 생각할걸.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장모가 완치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야. 야, 그 말은 뭐야? 곧 저승갈 양반인 거지? 그렇게 되면 장모 재산이 마누라한테 하게 되고 내가 투자를 부탁하면 나한테 호빠진 마누라녀는 따운테 유산을 다 넘겨주겠지. 그럼 회사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이혼서로 날려버리면 된다고. 50억 벌려면 이 정도 기다림은 참아야. 말이야. 그래서 그녀는 말했어. 정말 기대하고 기다려봐. 앞으로 우리의 삶은 확실히 풍부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어. 나는 평생을 즐길 수 있게 됐네.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남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명품을 쇼핑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즐겨봐도 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 그녀의 장모님을 빨리 보내야겠어. 아, 맞아.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있던데 상태를 보니까 앞으로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다음 항암 치료 때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조만간 상상을 하겠어. 너무 행복했던 일을 마저 할까? 아, 아니 글쎄. 말 조심해야 해. 그때까지는 엄마와 나는 놀라게 됐어. 충격을 받은 엄마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눈꺼풀이 계속 내려가는 걸 보았어. 그래서 곧장 엄마를 데려가 병원으로 향했어. 다행히 안정제를 맞은 후 엄마가 정신을 차렸어. 희정아,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길. 너한테 속았어. 이렇게 상황을 예상 못했어. 그 사람이 놓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어떻게 그 놈을 알았냐? 왜 그랬는지 상체를 흔들며 물었어. 이혼하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음. 그 돈으로 상관양 회하하호호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작전이었음. 네 심하고 못쓸 놈. 이런 놈은 가라앉으면 안 돼. 엄마 그냥 재산 넘겨주면 돼. 내가 이혼 도장 찍으면 그만이라고. 저런 인간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면상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고 끝내자. 그걸 은모자 저런 게 쓰레기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해. 타잔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을 이용해서 막대 먹은 짓을 하려 했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희정이,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 몸도 아픈 양반이 무슨 복수를 하겠다고 그래? 그러다가 엄마 몸만 더 망가질 뿐이야. 당장은 치료가 우선이라고. 희정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다만 네 남편이자 내 사위놈을 가만뒀다가는 억울해서 첫승에 편하게 못 갈 거야. 한 미친 채로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다음 항암 치료가 있기 전까지 다 끝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조금 전 남편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크게 붕괴하고 계셨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으르렁거렸어. 안정제를 다 맞은 엄마는 저를 데리고 큰 건물로 들어갔어. 바로 대형 로펌이자 아빠의 지인들이 없는 곳으로. 제가 시즌엔 비열한 엄마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합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빠와 절친한 변호사들도 함께 있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땐 8년 전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변호사가 남편을 뒤쫓도록 했죠. 남편은 회사와 투자자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연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신사방에 가서 피곤한 마이님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어머님을 생각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늦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우리의 연기에 화가 났어요. 이후에 엄마는 최후의 만찬이 될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며칠 후 남편은 감옥에서 콩밥을 먹게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남편이 출근한 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밟고 싶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다음날 남편은 출근했지만 나가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가 변호사에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3시간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간통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와 다정히 경찰서에 갔고 남편과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얼굴을 파먹고 있는 남편과 상대방의 뒤통수를 각각 때리며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고 상대방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열등감과 분노를 느끼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사태는 해결되었습니다. 알잖아. 그걸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춰줘. 난 남편과 부인 사이의 속임수를 들키게 했어. 엄청 웃기게 들리지 않니? 엄마의 재산을 먹으면서 오늘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가 전에 너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는 말 못 들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손을 차들어서 사죄를 시작했어. 하나님,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죽기만을 기대했어요. 이렇게 사죄하고 싶어서 이 빌 테니 장모님의 재산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어 그를 귀물로 강렬하게 때리고는 신이가 옆으로 기운 상태로 나서서 눈물을 흘렸다. 정문 씨, 제발 감옥으로 보내지 마세요. 나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힘들게 훈련하고 나오라면 되겠죠. 엄마 말이 옳았어요. 간통죄로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가장 바퀴로 여기고 괴롭힐 거예요. 조폭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받는 남자가 되리라는 걸 소망해요. 여보다, 전문 씨, 체벌 조치는 안 당하길 바래. 누가 죽일지를 이야기했던 걸로 기쁘게 하다 모자라고 채운다고 배워주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아이가 더 발전해서 사회로 나가는 걸 바랐었던 엄마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즐기면서 자라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 뒤 다시 군대에 갈 생각을 하던 아들에게 엄마는 다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 회사를 차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왔어. 돈을 횡령한 것도 작은 돈이 아니야? 게다가 투자자들이 돈을 바로 돌려받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거라고 눈을 살폈다. 그러자 돈 없는 아이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삶을 쪼개기 따로 할 거라고 합니다. 진짜로? 엄마, 그렇다면 이 아이의 삶은 끝난 거네요. 남편은 오열하며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엄마는 단호히 거절하며 아픈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간통죄로 감옥에 가고 자연스럽게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았다. 남편의 회사는 엄마가 맡게 되었고 대표로 앉아 조치했다. 투자자들에게 매달 이익의 10% 추가를 약속하고 회사를 번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 전 남편이 속상하게도 나를 속여서 코베인 이들의 사업장을 빼앗아 버렸으며 깡통과 사기 횡령으로 인해 형량 5년 5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복수를 달성한 것 같아 마음이 후련했다. 한편 엄마는 암치료 중에 견디며 4차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마침내 암이 완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후 엄마는 양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주말마다 양평을 찾아 엄마를 만났다. 몇 년이 흘러 전 남편의 꿈이었던 건물을 회사로 운영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나로 변했을 뿐이다. 세월이 흐르던 중 전 남편은 감옥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출소했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지만 거지가 된 전 남편이 나를 찾아와 나의 회사의 주인이 됐다며 속이 탔다. 여긴 내 회사잖아. 왜 거기에 앉아 있어? 오래 감옥에 있어서 소식을 못 들었나 봐. 이제는 내 회사야. 그런 건물이 내 것이라고 말이야. 어때? 내 꿈을 이루어줄 테니까 내가 속이 아프니? 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서는 안타까운 느낌이 묻어났다. 세자 여보, 나 감옥에서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벌을 충분히 받았죠. 그러니까 이젠 다시 회사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디서 그따위 전과자가 내 회사를 말해 놓거나 해서 미치겠다고요? 전 남편은 무릎 꿇고 넙죽 엎드리고 눈물 흘리며 제게 울더라고요. 저는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제가 만든 것을 꽉 잡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디 다시 받아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충성하면서 살 거라니까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은 나에게 앞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놈에게 다가가서 발로 밟고 벌을 줬어요. 그 따위가 나와 제 엄마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고도 다시 받으려고 하면 그런 바램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제가 엄격히 벌을 내리고 이 회사의 남성으로서 자리를 지켜줬어요. 결국 경비를 불러 전 남편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한참 울어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일어섰고 요절에서 배운 용접 기술로 용접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맛있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네요. 그래요. 저희는 지금 전 남편의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이 즐겁고 야근을 자주 하며 집에 가지 않고 있어요.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떠나요. 내 인생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이 좋아져서 식사도 잘 하고 운동도 많이 해요. 다음 이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관심을 보일지 기대해봅니다. 언젠가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날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응원의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 삶의 지침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